자, 아까 처음에 이제 책임자께서 페이스북 우리가 싸이를 얘기하셨잖아요. 지금 싸이 지금 화면이 있지만, 보이지만. 자, 싸이는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해본 것일 것 같으니까.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죠? 옛날에 많이 하는 분들 있을 텐데. 자, 싸이와 페이스북의 이제 차이점, 제일 큰 차이점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면서 좀 하면 더 페이스북을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. 지금 이렇게 싸이월드 화면 보고 계시지만 보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미니홈피라는 걸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자신의 어떤 다이어리나 그다음에 무슨 일기장 혹은 뭐 사진, 방명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면 이제 친구들과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좀 편하고 쉽게 나눌 수 있도록 그런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. 그리고 보시면 그 화면 자체가 저걸 뭐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 아바타 비슷하게 자기 아이콘을 삼는 이 모델들이 되게 재미나잖아요. 어리고. 그래서 실제로 보면, 실제로 싸이의 어떤 주 이용자가 이렇게 20대 그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아주 소소하게 자기 일상을 이렇게 서로 나누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사실 싸이월드는 그런 그 일상의 어떤 다이어리를 서로 공유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툴이라고 우리들한테 많이 이제 인식이 되는 반면에.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계는 아니죠. 그렇죠. 그야말로 친구 관계죠. 근데 그 반면에 지금 저게 페이스북의 초기 화면인데요. 저게 사실 다른 이렇게 로그인만 한번 딱 하고 나면 다른 아무런 그 클릭도 없이 나오는 화면이거든요. 근데 저 화면에 보시면 이제 노티피케이션, 알림 사항들이 쭉 나와 있는 저 항목들을 읽어보면 누가 어제 누구에게 선물을 했습니다. 누가 쓴 댓글에다 누가 어떤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. 누가 사진을 올리셨습니다. 누가 자기가 프로필을 바꿨습니다. 이런 식으로 나랑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친구들의 그 일거수일투족이 거의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쫙 이렇게 펼쳐지거든요. 그러니까 다른 메뉴를 찾아 들어갈 것도 없고요. 그냥 저 첫 화면 자체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클릭하면 그 사람으로 연결이 되고 그 사람의 댓글이라고 하면 그 댓글을 클릭하면 그 댓글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원클릭으로 거의 모든 그 친구들의 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공유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할 수 있는 툴이 넓다는 점하고 이게 이제 저런 것이 또 이게 또 메일로 다 통보를 해주더라고요. 예, 메일로도 다 일일이 또 되고요. 그래서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차원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활용도 측면에서 보자면 아까 우리 구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어떤 개인의 그 일총 관계들뿐만이 아니라 그 친구의 친구라는 그런 개념을 이용해서 이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한번 자기가 친구를 맺으면 그 친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들도 다 노출이 되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내가 여태까지 몰랐던 분들, 또 새로운 분들을 이렇게 계속 더 추가적으로 만나고 친구를 맺으면서 좀 더 확산시키면 이제 이게 마케팅적인 어떤 그런 비즈니스 관계까지도 키울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 거죠. 자, 우리가 지금 좀 더 페이스북의 기능 좀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여기 시청자 오시면 다 직장인들이니까 또 뭔가 서비스 하려는 분도 있고 뭔가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기업적으로 뭔가 하려는 분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던 구글이니 트위터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거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면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. 자, 먼저 그 기능 중에 오늘 다 얘기할 수도 없으니까요. 한두 가지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네네.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. 이제 페이스북이 다른 어떤 그 사이트나 그런 그 SNS 서비스랑도 이제 틀린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전 세계 5억 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다들 굉장히 막 붐비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고 일단 한번 딱 들어와 보거든요. 근데 들어오면 엄청 썰렁합니다. 네, 그렇죠. 왜냐하면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. 친구를 맺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 혼자밖에 없는 서비스입니다.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막 여러 사람이 막 이렇게 노는 그런 장이다 보니까 메뉴도 굉장히 많을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메뉴도 맨 위에 있는 상단 이 메뉴 바라고 하죠. 이 메인 메뉴 바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, 실제로. 그리고 나머지는 그럼 다 어딨냐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아이폰 같은 경우 보면은 기본 메뉴 이렇게 전화하기 그다음에 웹 브라우저 이렇게 몇 가지 딱 4개만 있고 나머지 위에 있는 건 전부 다 애플리케이션이잖아요. 페이스북이 딱 그런 형식입니다. 그래서 나머지 기본 기능으로 쓸 수 있는 메뉴 한 7, 8가지만 놔두고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필요할 때 붙여서 쓰는 겁니다. 그리고 필요 없으면 그냥 삭제해버리고 아니면 재미없으면 다른 걸로 교체시키고 그런 식으로.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개발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55만 개가 넘는 걸로. 55만 개? 그거는 55만 개라면 그거는 다 페이스북사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렇죠.
우리 같은 일반 예, 사용자들 만들 수 있는 서드파티 거죠? 업체들, 예,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수요자들이 사용자들이니까 사용자들 스스로가 나 이런 게 필요해라고 그 니즈를 제기를 하면 네. 거기에 그 페이스북 플랫폼을 이용해서 개발을 하시는 개발자분들이나 개발 업체들이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죠. 네. 평생 죽을 때까지 써도 다 못 씁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싸이월드하고 되게 다른 점이겠네요. 그죠? 개방적으로. 그 점에서는 가장 지금 사실은 뭐 저는 싸이월드에 대해서 뭐 아직 긍정적으로 전 보고 있습니다. 네. 사실은 그나마 페이스북의 어떤 그 무혈입성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업으로 전 보고 있고 솔직하게 몇 가지 철학적인 부분들만 좀 할 뿐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아직 오픈을 그동안 못했었고 네. 또 지금 이제 뭐 싸이월드가 그렇게 한다고 공개 선언했죠. 네.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. 페이스북이 저희가 페이스북을 했지만은 충분히 싸이월드도 그런 가치가 도입이 되면 활발하지 않겠나 저희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뭐 페이스북의 어떤 장점이다, 뭐 영원한 장점이 될 수는 없는 거죠. 일단은 뭐 많이 흉내 낼 겁니다. 예.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아이폰을 쓰지만 제가 아이폰을 저도 뭐 우리나라 뭐 갤럭시, 삼성도 어떻게 보면 되게 빠른 시간 내에 잘 만들었고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걸 쓰는 이유는 이게 앱이 많아서거든요. 그렇죠. 이런 것처럼 여기 페이스북도 지금 55만 개 앱, 이거 더 많아질 거 아닙니까? 다양한 앱들이. 뭐 하루에도 뭐 네. 수백 개씩 더 생겨난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런 것들이 상당히 큰 장점일 거라는 느낌이 드는데 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예.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. 네.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도 뭐 다른 외국에서 만들어진 앱이 아니고요. 이번에 그 KT에서 그 네. 애플 사랑 함께 해가지고 한국에서 올라온 그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제 그 네. 시상을 한 거였는데 그 프렌드 아이템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마치 책꽂이가 있는데 네네. 이 책꽂이 같은 거를 그러니까 온라인 웹사이트랑 그다음에 이 아이폰이랑 연동시켜가지고 네. 나의 서재를 만들어주는 그런 그 어플리케이션이에요. 네. 그게 어떤 식이냐면 네. 이 아이폰 버전으로 이게 카메라 기능이 있잖아요. 네. 카메라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책방 같은 데 가지고 이렇게 보면 여기 이제 바코드 있죠. 네네. 바코드 이렇게 사진 촬영을 하면 네. 바로 이 책의 기본 그 서지 정보들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고요. 네. 이거를 이제 노트북이랑 해서 아니면 이제 그 PC랑 연동을 해가지고 싱크를 시키면 네. 거기에 해당하는 정보가 바로 나의 그 서재로 딱 해서 이렇게 책장 모양으로 딱 보인다. 페이스북에 예. 페이스북으로? 예.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네. 예, 개발 툴에 대해서 제가 좀 네. 조금만 한 네. 2분만, 2, 3분만 좀 할애하겠습니다. 네네. 지금 그 페이스북에서는 사실요, 개발자들을 위해서 그 오픈 API라고 하는 걸 다 벌써 공개를 했어요. 네. 쉽게 얘기해서 지금 아이폰용이라든지 구글에 사용하는 그 안드로이드 쪽에 그 네. OS용도 오픈을 했고요. 아. 또 지금 여러 나라에 지금 한 100여 개국 나라의 개발자들이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어떤 그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또 개발자를 위한 포럼 같은 것도 그 안에 우리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포럼을 위한 포럼도 또 따로 그 안에 있어요. 네. 또 개발자들이 어떤 그 오픈 소스를 갖다 쉐어할 수 있는 공간도 또 따로 있고요. 그래서 상당히 1대1로 굉장히 액티브하게 움직이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엄청 많습니다, 사실은. 네. 그 다 이용하지 못할 만큼 많고요. 그러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만들려면은 예. 어느 정도의 프로그램 레벨이 있어야지만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지금 현재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툴이 굉장히 좋은 툴이 많기 때문에 네. 옛날에는 아주 그 초기 단계부터 사실은 코딩이 필요했었지만은 그렇죠. 네. 요즘에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는 이제 개발자 출신이었지만은 네. 옛날에는 코딩이 어려웠었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사실은 기기어도 짜고 그랬었죠. 굉장히 어려웠어요. 어려워가지고 사실 프로그램 짠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어려웠거든요. 공부할 때도 사실은 프로그램 때문에 야 이거 졸업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개발 툴이 굉장히 쉬워지다 보니까는 오히려 코딩하는 것보다는 그쪽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방송국을 하면은 방송국의 시스템을 잘 알아야지만은 도메인 갈리지? 그렇죠. 네. 물론 그보다는 조금 어떤 지식이 필요하지만 방송국의 어떤 그 프로시저를 알아야지만은 네. 개발할 수 있는 네네. 이제 그런 툴이 굉장히 많아졌어요.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. 네. 그러면 뭐 예를 들면요. 저도 이공계 나왔거든요. 예, 예. 저는 뭐 사회생활은 개발 안 했지만 제가 만약에 지금 페이스북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짜야겠다. 예, 예. 내가 책을 좋아하니까 그럼 짠다면 저 짤 수 있는 겁니까? 예, 짤 수 있고요. 그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? 그거는 이제 대부분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좀, 네. 좀 시차가 있지만은 네네.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. 열린 공간이고 이 열린 공간 때문에 마이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은 페이스북의 뒤지는 원인이 됐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
앞으로 페이스북에서는 사실 제가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셜 프로그램 개념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네. 8가지 기능.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소셜 페이스북에서 페이스 커넥트 개념. 네. 또 더 나아가서 이제 OOS 툴 같은 게 있거든요. 그런 툴을 알게 되면은 네. 상당히 고급 차원의 어떤 페이스북을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한 1년 후에는 미니홈피나 뭐 블로그나 홈페이지나 쉽게 어떤 코딩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한 줄 코드로 붙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비즈니스도 할 수 있는 네. 쉽게 얘기해서 뭐 지금 어떤 큰 서적센터가 있다, 아마존이 있다, 아마존에 있는 책을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자그맣게 네네. 할 수 있는 보여주고. 보여주고 얼마만큼 즐겨찾기를 갖다가 네. 라이크 버튼을 이용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그 아마존이랑 피드백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이 아마 좀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. 네. 예. 그렇다면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뭐 이게 꼭 뭐 어떤 개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예. 뭐 자기가 어떤 그 사업 기획력이라든지 뭐 그런 거가 있으면은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면은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서비스들을 예. 돈 별로 안 들이면서도 예. 쉽게 할 수 있는 예.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. 예, 물론이죠. 그거는 이제 우리 구원장님이 너무 잘하실 것 같고. 네.